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김태윤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와 제주예술이가 공동으로 특별기획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정책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 오늘부터 매주 1회씩 10여 차례에 걸쳐 심층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은 그 무엇보다도 제주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여 차례의 심층 토론을 진행하면서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토론 시간으로 제주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해보고 전면 개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세종 균형발전 특별자치 추진단장을 맡고 계시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김영배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셨죠. 그때 제주 발전을 위해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 갑 지역에 송재호 국회의원이 나오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 참여와 환경 보존에 역량을 쏟고 계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제주는 왜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했던 것일까요? 송재호 의원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말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주도는 현재 특별법 2개에 의해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면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이고요. 또 하나가 이 국제자유도시와 제주 특별자치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특별법의 기초는 1992년에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제주개발특별법은 1960년대부터 소위 그 박정희 정부부터 줄기차게 추진되어 온 중앙주도의 제주개발계획이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늘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개발된 게 아니고요.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중앙이 제주도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한국의 근대화에 필요했느냐, 이런 요구에 의해서 제주도가 쭉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서명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추진되었죠, 개발이. 그리고 그 결정판이 1992년 제주개발특별법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IMF 시절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 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노무현 정부 때 제주특별자치를 한국 분권의 모델로 해보자 해서 특별자치법이 거기 추가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우선 제주도민이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것보다는 서울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역점이 두어졌고요. 또 역시 그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그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불허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중앙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김영배 의원님, 제주가 아닌 외부의 시각에서 중앙정부나 정치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제주자치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저도 서울의 성북구청장을 8년간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치분권, 이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이 됐고, 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나가는 큰 이제 도도한 물결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통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타지에 계신 분들이 듣기에는 제주가 상당히 특별자치가 발전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들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주처럼 이렇게 천혜의 어떤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런 곳에서 특별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법이 있다는 것은
타 지역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그런 이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행정안전위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특별자치라고 하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시도가 돼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쭉 이제 6번 정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꿈과 비전, 크기만큼 지금 사실은 특별자치가 제대로 법안에 담겨 있거나 혹은 아니면 행정제도 내에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여러 뒷받침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좀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법이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상만큼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또 가야 할 길이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호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 입장이나 국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가 제주도도 국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도 중요한 국민의 한 구성원이고 그래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일종의 공학적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제주도민이 진짜 바라는 삶과는 일치했느냐는 부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이렇게 해보겠다는 게 개발특별법은 특별히 개발해보겠다는 법이고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는 개방의 선도지역을 한번 실험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뜻이고 특별자치는 분권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사실 이 중앙정부의 구상과 뜻도 애초에 구상대로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상당히 그 갭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 갭이 왜 발생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구상의 제주도민의 의견, 제주도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는 부분도 그건 굉장히 유리가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라든가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는 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특별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는 제주도가 또 그런 부분은 앞서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그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할 때부터 논란도 많았는데 한 30년 동안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법 제정할 때마다 논란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도민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을까요? 사연들이 길겠지만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991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를 위한 범도민회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이 개발특별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그 당시 구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도민주체 개발입니다.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도민주체 개발이란 말은 이게 외부의 자본에 의한 개발이다. 그러니까 개발특별법의 내용이 그거고 그 개발 이익이 제주도민한테 돌아오지 않겠다. 이 법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서 개발이익 환수와 도민주체 개발이라는 구호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우려가 역시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개발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제주도 지역은 주로 이제 중산간 지역에 골프장 먼저 개발이 됐죠. 지금 이미 골프장이 30개가 됐는데 그 중산간 지역은 제주도에서 매우 보존이 필요한 곳입니다. 지하수도 그렇고 경관적인 자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필요성이 있는 꼭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었는데 문제는 이곳이 땅값이 쌌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존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개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달아준 것이 개발특별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뭐 국제제도시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나 이게 도민들의 어떤 이 능력 또는 도민의 자본에 의해서 무언가 이제 착실히 쌓아가는 게 아니고 외지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개발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되어 왔었고요. 지금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모범이 되는 그런 자치를 하고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2006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이 특별자치도가 결합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합 자체도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 특별법의 목적 조항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언뜻 보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보면 지역에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이라는 게 대부분 도지사한테 집중되는 권한입니다. 개발에 대한 승인 권한이죠. 결국 이 특별자치라는 것은 풀뿌리 자치가 아니고 그 도지사한테 개발을 용이하게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현재도 이 국제자유도시와의 특별법 관계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 30년이 지나면서 그 시대적인 가치들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산업도 많이 바뀌었고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인구 절벽, 코로나 등 많은 상황들이 변했는데 제주특별법이 이러한 상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말씀대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2002년도에 이제 구상을 했던 그 제주도의 이제 나아갈 방향의 이제 법과 그리고 특별자치라고 하는 이 노무현 정부 때의 그 구상, 이게 두 개가 이제 법을 같이 합쳐져서 이제 현재 법에 이르게 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런 국제자유도시를 통해서 개방, 그 다음에 도시 간에 뭐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 이런 걸 통해서 노동도 이동하고, 여러 가지 자본도 이동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나가는 게 좋은 도시, 좋은 나라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우리 김태현 원장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오히려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을 오히려 미래 가치로 삼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어떤 가치, 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인류의 어떤 과제, 이런 걸 볼 때 그런 이제 새로운 생명의 가치가 훨씬 더 시대적 가치로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라고 하는 이 법안의 내용도 이제는 미래 한 뭐 짧게 뭐 50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담대한 그런 구상을 기초로 법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자치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권한이 나누어지는 분권의 과제와 분권을 하고 나서 그 권한이 지역에서 배분되는 그 내에서의 풀뿌리 자치와 거버넌스 구성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의 숙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권을 가속화해 나갈 때 뭐 예를 들면 헌법적 지위를 좀 더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헌법 개정을 안을 냈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과제는 과제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풀뿌리 자치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 의사 결정권이 저는 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제주도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함께 구상하고 결정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가는 전제로 이 논의가 진행이 돼야만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말 새로운 꿈을 한번 꿀 때가 된 거고, 그 논의를 밑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주체 세워서 하자, 이런 이제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은 국회에서 그런 법을 이제 만들 때 우리 송재호 도당위원장님 계시고 균형발전위원장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시키는 대로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영철 우리 대표님이 이게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그건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좀 알아요. 이제는 그 역사를 좀 우리가
정직하게 좀 깨놓고 볼 때가 됐습니다. 제가 서류가 어디까지 남아있고 폐기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개발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 개발특별법 조문만 보면 이렇게 훌륭한 법이 없어요. 92년 법안이. 거기 그 조문이 주민주체, 참여 모든 정신을 잘 20개 정도가 잘 살린 법안인데 왜 이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을까? 이 좋은 법안이 예를 들어 그 92년 12월 31일에 정기국회 국회 마감을 앞두고 그냥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합니다. 문 닫고. 두 번째는 왜 이 법안을 두고 제주도민이 그렇게 반대했을까? 분신자살이 있을 만큼. 그 핵심적으로 딱 아까 홍 대표 지적한 대로 도민 주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개발을 해서 결국 잘 살고 좋은 거는 제주 밖에 사람이다 이 말이. 그 당시 논쟁을 보면 누가 제주인인가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제주인인가? 그래서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제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개발을 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를 가졌다는 그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때는 이해찬 우리 지금 전 대표가 기획단장을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소위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한국의 개방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외자유치를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주면 좋은지 어떤 모델을 만들면 이게 잘 되는 그게 시급한 거죠. 전체 나라를 하자니 아닌 것 같고 제주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 실험적으로. 잘 되면 하고 아니면 말자 이게 있었어요. 결국 이런 모델은 국제자유도시는 그 후에 아주 아이러니하게 별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말만 있지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책화된 거는 거의 없다. 오직 된 게 노비자 정도 된 거예요. 이 직항로 개설은 저가 항공사 때문에 많이 됐고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 분권의 그 학자들의 중심은 자치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중간에 변형돼요. 그게 이때 그 자치 모델의 사실 실질적 책임자는 김병준 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 마데이레 모델이니 홍콩 모델이니 막 이렇게 연구하던 걸 다 뒤집고 결국은 국제자유도시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이 특별자치를 취급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나온 게 영리병원입니다. 그게 특별자치 모델을 할 때 나온 아젠다예요. 제주도를 의료관광의 선진지로 하기 위해서 영리병원에 특례를 준다. 그게 왜 특별자치라고 하는 아까 우리 홍 대표가 이야기한 소위 주민 풀뿌리 자치를 잘하고 소위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이런 자치의 본질과는 먼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그 토론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는 규명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그런 시도들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졌던 뜻, 또 DJ 정부가 가졌던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도민과 유리되어 왔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쯤에는 수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논이 있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 결국 핵심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결국 자기의사결정권. 자기의사결정권이 분명히 원칙으로 정해지고 실행이 될 때 그게 확보가 될 텐데 자기의사결정권의 핵심은 역시 뭐니 해도 자치계획, 자치입법 요 영역이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느 정도 재정이나 이 실행권,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게 재정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강제적 허가권 이런 걸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도 이제 논의를 했지만은 이 계획을 세울 때 전제가 되는 방향성과 가치가 뭐냐. 이거를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수립하고 공감을 할 때 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기초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과 여러 가지 강제 권한을 확보를 하는 이런 이제 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인 것 같고 법안에 대한 이제 얼개도 그렇게 보면은 자치권을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논의도 조금 더 좀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논의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성배 의원님께서 자치의사결정권 말씀하시면서 자치재정이라든지 자치입법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담겨져야 될 부분도 있고 홍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도민주체 개발이라든지 어떤 규제로 인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
법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될 텐데 뭐 포괄적인 자치권 이양이랄까요?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좀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권 지난번에 분권 논의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도지사의 권한 강화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 기초자치단체가 그래도 매개 역할을 하면서 풀뿌리 자치들을 일단 권한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아까 김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지금 보장되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 권한들이 현재도 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라고 할 만큼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권한을 더 얹혀준다. 결국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분권이라는 것들을 이 자치의 구체적인 실현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지방에다가 뿌려준다? 이런 개념이라면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뭐 한라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부에 맡기는 게 더 관리를 잘하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역에다가 정말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결정권을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현명하거든요. 어떤 현재 그 제주도를 정확히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치가 돼 있지 않으면 분권이라는 게 자치권 이양이라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 제주도와 의회는 또 제각기 그 개정안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그릇에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도의회나 제주도가 모두 특별법 전면 개정을 하겠다 해서 거의 이 전부 개정의 수준에서 이 개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더 이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제 미비했던 것들을 더 가져오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현재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 다. 예. 그렇게 보고 근본적인 틀 안에서 특별법 개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제도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국제제도시 그 비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제주도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어떠한가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거죠. 일단 우리 토론에서만 제시된 그러니까 우리 김영배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특별한 자치의 모델을 제주도가 한번 해봐라 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좀 필요하면 우리가 그것도 뭐 제주 개정이란 별도의 개정을 통해서 좀 뒷받침해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제주도가 그렇게 해볼 테니까 이거를 넘겨주라. 그러면 우리가 의논해서 그걸 채우마 이리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의논해서 이런 걸 요구해야 돼요. 자기 의사결정권이라는 건 자치의 기본인데 자기 의사결정권을 가지려면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안을 제주도가 만드는데 얼마나 저는 했느냐에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죠.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유일한 도민의 대의기관, 대표기관인데 지금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에 대해서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다만 도정을 해보니 이러이런 게 우리가 권한을 좀 확대하면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부족하니 요거의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특권을 제주도에 좀 더 달라. 이런 것만 요구해왔던 거예요. 네. 근원적 문제점은 우리가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모두의 그 국제자유도시하고 특별자치도 좀 안 맞는 것을 억지로 껴 맞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국제자유도시 어떤 방향성이나 개념 이러한 것들이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든지 출발할 때부터 좀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을 갖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그 바람직한 방향을 담기 위해서 뭐 국제자유도시의 모습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가 지향해야 될 어떤 개념, 방향, 목표, 국제자유도시가 나아갈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이렇게 다가가야 할 것 같거든요.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의 저는 가장 그 맹점은
그 국제자유도시가 가고자 했던 방향도 제시를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는.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 합해가지고 홍가포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그 무슨 참 그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홍가포르를 하겠다 그러면 진짜 무슨 홍콩처럼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외엔 말이 없어요. 네. 그 도대체 그냥 외자 유치나 좀 잘하고 그렇게 빌딩 많은 그런 도시나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의 공상과학 수준의 그 국제자유도시를 이야기했지 실제 실현되는 조치가 없었다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아예 안 해서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정도로 허망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좀 방향을 좀 그럼 이제는 새롭게 어떻게 갈 거냐? 정한다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이 가고 싶어 하는 거, 제주도민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제주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생활과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 미래에 물려줄 수 있는 거,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제주가 기반하는 거, 제주가 잘하는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농업이지만 이제는 이게 생명이거든요. 바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농업을 우리가 농어촌을 가지고 우리의 농업을 가지고 식품 산업도 좀 덧붙이고 건강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지금에 맞게 이 산업들을 버전업시키는 거. 네. 제주에 오시겠다는 분들을 골프 치고 단체로 면세점 가서 광창 쇼핑이나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제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제주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되는 그런 관광을 해내는 거. 그리고 제주의 물이라든가 용암해수라든가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산업화하는 거, 바람이나 뭐 이런 거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우리가 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가 종합적으로 제주형의 산업으로 또 가능하면은 이 외부 자본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도민의 자본을 동원해서 해내는 거, 또 그만한 역량을 키워내는 거, 이런 데 좀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개발의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그런 특별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그 개념 자체도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든지 기업이 편리한 어떤 그 규제 완화 같은 것을 했는데 시대는 환경을 중시한다고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환경이 가장 장점이고 환경에 기반한 사회나 경제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국제적인 추세라든지 제주가 갖고 있는 특징, 장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가 나아갈 어떤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주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보물 중의 보물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아주 특별한 우리 인권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전체 운명에 아주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여전히 사실은 풀리지 않는 그런 분단의 과정에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즘 시대는 스토리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사람과 그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이제 가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큰 기업일수록 RE100이라 그래서 네. 이 재생에너지로 100%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서는 대기업에 납품도 못하게 되어 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다 그런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뭐 미국에 대통령이 가셨을 때도 보면은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쪽으로 다 대부분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인 흐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소 중립에 이제 우리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주도가 이런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저는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을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가 국적이 어디든 또 나이가 어떻든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제 자유도시라고 하는 것과 특별자치라고 하는 요 개념에서 국제라고 하는 말과 특별자치라고 하는 말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좀 아웃데이티드 옛날 거니까 빼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미래지향적 가치들을 좀 넣어서 새롭게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주당의 제주 특별 자치 지원 단장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이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치 입법이나 자치 행정의 틀 요거를 조금 만들어 드리는 네. 그 틀을 짜드리는 일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채우고 그 과정을 밟고 하는 거는 이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제주도민의 공론이 모이는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론을 기초로 이제 다른 그 중앙정부나 뭐 우리 한국 전체의 그런 공론하고 이렇게 좀 논의하는 네. 이런 이제 과정을 좀 충실하게 밟아 나갔으면 그럼 저희들도 일하기도 편하고 네. 내용이 마련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어찌 보면 최초의 그런 이제 자치 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적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김영배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주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걸 굉장히 많이 파악하신 것 같아요. 미래 방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홍 대표님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중앙정부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국가 발전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에다가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으로부터 요구를 모아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년부터 제3차 국제종합계획 근데 되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과정이 너무 어떤 이 연구원, 지금도 역시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수준에서 그냥 도민들로부터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이 계획들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결국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각 뭐 제주도의 부서별 계획들이 또 총망라된 거대한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계획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문제고요. 일단 저는 우선 이게 상향식이 돼야 된다. 하향식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친환경적인 국제자유 도시 이런 컨셉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 국제자유 도시라는 게 일단 자본의 자유를 주는 건데 자본의 자유를 주면 자본은 빨리 돈 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싼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돈 번 것이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친환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옛날 까마귀 우화처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깃털을 꼽아가지고 만드는 이게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제주가 나가야 될 기회 이런 것들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는 뿌리부터 좀 제대로 살펴봐야겠다. 홍 대표님께서는 제주의 그 자기의사 결정권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추진하려면 뭐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이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상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전에 제가 이 두 분 말씀을 제가 좀 쉽게 하나 좀 해드릴게요. 제 위치를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게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삼다수 가지고 이게 서구값보다 비싸잖아요. 푸른 금이라 그러거든요. 블루 골드. 이거 가지고 우리 사우나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전부 농업용수로 쓰는 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이거 없으면 우리 죽는데 생존의 필수적인 이건데 또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는 저는 이 물만 잘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소중한 건데 도대체 이 물이 어느 정도의 제주도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못 내놓은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건 가치 있게 우리가 잘 쓰고 보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제 위치 찾기가 중요하고 네. 정부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제주도 힘만으로 안 되니까 JDC라고 하는 정부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하라 그랬어요. JDC가 공항에 면세점 차려놓고 한 달에 한 2, 3천억, 1년에 한 2, 3천억 벌어요. 이 돈 가지고 그 기관이 한 건 뭐냐면 신화역사공원인가 무슨 헬스케어 단지니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신화역사공원에 무슨 제주 신화역사가 거기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입니다.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물론 지금 JDC가 제주의 미래 산업에 주목하고 제주의 가치를 발굴해서 연결하겠다고 해서 방향을 선회한 건 제대로 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이 중앙부처가 해줘야 될 기관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건 링커거든요. 제주가 밑에서 패스해 준 거를 골로 연결하라고 그 기관을 세워놨는데 링커가 링커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데가 골을 놨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패스해 준 걸 저쪽에 놨는지 거꾸로 놨는지를 모르게 해온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것들도 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돼요. 다만 JDC가 한 것 중에 첨단기술단지라는 걸 이거 만들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이 지금까지 제주도가 수출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많이 수출한 게 품목 중엔 광어입니다. 관광 빼면. 광어를 제일 많이 일본에 수출했는데 지금은 제주도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작년에만 3조 3천억을 매출액을 올렸어요. 이 첨단기술단지에 100개가 넘는 첨단 기업들이 한 3천 명들을 고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집어넣고 우리가 잘 하느냐 두 번째 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친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되겠다. 네. 그다음 재정 이야기는 제가 덧붙여 이야기 됩니까? 좀 이따 할까요? 주제가 지금 재정 이야기를 해서. 자치재정권, 특별히 제주도에 이러한 것을 하려면 보다 많은 어떤 그 여건이 반영되어야 될 텐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준화된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분권 모델을 하면서 분권이잖아요. 지역의 입장에서 홍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역 주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부처는 권한을 분해주면 지역에서는 받아들여 주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주권화하는데 굉장히 서툴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걸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고. 어쨌든 중앙정부가 처음에 생각한 제주도에게 줄 테니까 권한을 할 수 있는 돈도 줄게. 그냥 제주도가 해봐라. 그게 특별행정기관의 이항입니다. 6개 부처를 이항해 준 거죠. 항만, 환경 다 제주도가 해봐라 해서. 그러니까 홍 대표 아까 얘기가 이거 제주도 해봤더니 한라산 관리 환경부가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주체적으로 영향을 행사 못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재정은 제주개정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교부금에 지방에 주는 게 3.1%를 의무적으로 제주에 주라. 최소한입니다. 그게 그 당시 돈으로 3천억 주면. 지금은 3천억도 안 돼요. 10년이 지났는데. 더 내려가 있어요. 3천억을 줄 테니 이걸 가지고 특별행정기관을 권력을 제주도지사에 이관해 주니까 도지사께서 제주도민과 잘 상의하셔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세요 한 거예요. 1년이 아니라 단연간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 주시면 더 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특별행정기관도 제대로 못 썼고. 왜냐? 한라산도 가만 보니 뭐 제대로 한 것 같지 않고 항만도 봐보세요. 거의 뭐 한림항, 제주항, 국가항들이 다 그냥 앉아 놀고 있어요. 재정도 특별행정기관의 재원도 바닥나고 심지어 최근의 토론회에서는 제주개정이란 개정 자체를 없애자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도 주는 거를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있다. 네. 네. 그렇게까지 제가 이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받아온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역량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실적이나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면서 요구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홍 대표님, 네. 지역사회에서 왜 이렇게 그 받아온 권한까지 잘 활용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가요? 어쨌든 이게 도민들의 주권으로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권한이라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꼭 필요하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국회에 몇 번 가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 좀 만나보면 제주도가 뭔가 다른 특별자치의 형태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얘기를 해요, 항상. 뭐, 제도 개선 과제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또 형평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제도 개선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도민들이 실제로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 이 특별법이라는 게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뭔가 하려면, 새로운 걸 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특별법에 저는 이제 좀 이게 좀 엇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국제자유도시가 특별자치도의 목적으로 지금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특별법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주도가 뭔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결국 그것에 이바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서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제주도민의 의사를 모아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어렵다. 송 의원님께 별도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적인 어떤 구조적인 지역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죠. 네네. 지역구도 갖고 계시고 제주는 특별히 제도 개선만 벌써 7차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얻어갔는데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요구가 있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한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은 그러한 형평성을 뛰어넘어야 특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충돌하는 가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제주도가 가진 위상이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가 있다라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특별법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이제 존재에 맞는 특별한 위치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법을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원리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차등적 분권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은 도시가 있고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제주도에 대한 이런 이제 제도적인 설계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논의를 해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온 거는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성과가 없다 이렇게 혹시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여러 대통령들께서 이렇게 꿈을 꿔오고 그 중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은 별 특별한 기여가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살아있는 이런 법들이고 이 법들이 이제 어쨌든 제주도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제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점에서는 꽤 큰 저는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약간 내용이 낡았고 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내에서 도 공무원들이나 도의회 특히 이제 공무원들 관료주의 관료 위주로 뭔가 이끌어가거나 강자 많이 가지거나 큰 덩치의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쪽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쪽만 일방적으로 사실은 주도해가지고 뭔가 계속 그 과실을 이제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과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강자들만 도 내에서 보자면 혹은 국가적으로 효과가 나는 그런 과실들도 그렇게 이제 강자들에게만 좀 주로 많이 간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출발이 자기 결정권은 자기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이고 그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있는 뭐 도지사나 정치 세력들이 관료들이나 이런 쪽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시민들의 뜻을 잘 존중할 수 있도록 그 해나가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송재 의원님이나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이 그만큼 크고 또 그만큼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그래서 함께 좀 그런 좀 이제 새로운 시도 출발 이런 걸 좀 함께 좀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네. 그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넘어서야 될 문제이지만 좀 전에 송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30년 특별법 추진 어떤 그 경험에서 볼 때 뭐 드러나고 있는 현안 문제를 좀 예를 들면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시스템적인 문제, 왜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 속도로 이만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제주도가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 우리는
원론적인 답변은 알고 있는데 이 답변이 자꾸 어그러졌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분권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 제주도에서 이 분권의 분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온 권력을 또 어떻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한데 사개 시군을 우리가 드러낼 때는 네. 이런 거예요. 서귀포시도 서귀포시 홍보책자 만들고 북제주군도 만들고 남제주군도 만들고 서울에서 보면 제주도가 하나 같은데 서귀포시는 북제주군 홍보책자가 4개잖아요. 아 이런 건 낭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로 하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도는 그런데 도가 모든 거를 다 권한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쓰레기 청소서부터 모든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도는 기획하는 도. 회사로 이야기하면 기획실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홍 대표께서 이야기한 풀뿌리에 충실한 우리가 대동제가 됐든 한 20개의 이 읍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자치하자 이런 게 그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권해주니까 제주도가 어떻게 결정해버렸냐면 대동제는 안 하고 그냥 시군만 행정시로 만들어서 끝냈어요. 도지사가 다 그냥 가진 거야. 쓰레기 청소서부터 이제 다 도지사가 해야 돼요. 그놈의 도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하라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권력욕 때문에 그렇다. 분권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딱 넘어오니까. 근데 그것까지 중앙정부가 야 동하라 그랬잖아.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도 일부 잘못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게 그 분권의 분권화에 우리가 굉장히 소홀했다. 네. 그걸 제주도민만 나무랄 게 아닙니다. 제주도민 니네가 좀 자기 결정권을 줬으니까 니네가 좀 의논해서 공론화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민은 사실 그걸 몰랐거든요. 알았는데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모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기억하지만 김태환 지사님 있을 때 점진한 혁신의 주민투표 했잖아요. 시군 없애는 것만 주민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권력이 유지되어 왔고 저는 다음 도지사가 되고 나면 그거 하기 싫을 거예요. 네. 자기가 다 하고 싶거든. 그 인간의 그 본질적 욕망을 욕할 수 없어요. 성인을 뽑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도지사 선거 전에 우리가 특별법을 기본을 좀 개정해보자. 그리고 이런 논의는 좀 해서 정말 이런 문제가 있구나까지는 알아보자. 그렇게 하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는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임기가 1년 좀 채 안 나오셨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자치분권도 강조하셨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특별법 전면 개정이든 이러한 내용이 임기 내에 실제 가능한 일이 될까요?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좀 부족하다, 준비된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4.3 특별법을 제정할 때 보면 정말 분명한 그 개정 내용이 있다면 못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 제주특별지원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의지는 확고하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듯이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딱 이렇게 드리는 거는 옳은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빠른 속도로 논의가 좀 진전이 돼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그걸 이제 제도 설계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치는 결국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21대 국회의 임기가, 문재인 정부는 1년 남았지만 저희들은 3년 남았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과반 이상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번 드린 약속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제주특별지원단의 단장을 맡은 이유가 송재호 의원님이 제가 옛날에 사수로 모셨던 관계여서 시키셔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받아서 의논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 차원에서도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단을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김영배라고 하는 이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우리가 민주당에서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송재호가 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분이라야 좋겠다. 그래야 좀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보겠다. 송재호 하면 우선 제주도 국회의원이니까 끝발도 없지만 이게 좀 제주에 치중하지 않겠냐 사랑이. 그래서 곤란하다. 시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명감을 좀 가지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앞에 제주 세종이에요. 제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DJ 정부 때부터 이 민주진보 진영의 정부가 가지고 온 숙제.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된 게 탄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선하고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말에 우리가 최소한 전부는 못하더라도 가닥은 풀어야 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맡아서 가닥을 난 풀이라고 봐요. 몇 개를 할 것이라고 보고. 네. 또 너무 고마운 게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대일 정치를 하는 나라인데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입니다. 제주도민 전체가 못하니 당신들이 우리가 맡겨놓으니 잘하세요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한 번도 이 두 기관이 합해서 도민 공론화 작업을 안 해요. 국제자유도시가 어떻다는지 아무것도. 그니 이제 이 공론화 작업을 어딥니까? 제주미래연구원, 한라일보, 제주의 소리 한없이 감사한 거죠. 저는 이게 우리 토론에 그치지 말고 이게 진짜 토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제주도의 의견입니다 하고 와야 되는데. 송 의원님, 제가 이 그 공론화를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제가 할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도민 공론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정치권의 시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지금도 도민 공론화 과정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홍 대표님,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에너지를 모아가야 될까요? 좀 일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나 도의회에서 올리는 안들이 그냥 전문가 수준에서 그냥 필요한 안들만 찾아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이 지금쯤 이 제주도개발특별법 30년이 된 이즘에 제주도의 미래 가치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부적인 이런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보다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평가를 하고 그것들을 도민들로부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길로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 담론을 형성해 가지고 그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힘을 받는 거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뚝딱뚝딱 많이 개정한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그대로인 그런 개정안들은 국회에서 힘을 못 얻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들도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뭐 개정안으로서 의미도 없고 통과될 가능성도 낮다. 예. 홍 대표님 말씀 주셔서 제가 좀 하나 더 보탤게요. 예를 들면 우리 제2공항 말이에요. 이게 공항 짓자 말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그렇죠. 내용에 네. 축약된 한 사례입니다. 네. 이게 다 공항 짓는 거 좋아하죠. 지어주겠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제주도의 삶의 질에 이바지하냐 못 이바지하냐, 환경적이냐 아니냐, 모든 걸 응축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대표기관인 두 기관이 합의해서 도민의 뜻을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반대가 좀 더 나왔어요. 그랬잖아요. 도민의 의견은 그걸 집약해 놓은 거예요, 우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기관인 제주도는 공항을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주체인 국토부에 내놨어요. 그럼 서울에서 볼 때, 우리 한번 중앙에서 볼 때 제주도의 의견이 뭘까요? 국토부 장관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주도의 의견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대표기관이 뽑아놓고 도민을 둘로 나눠서 한쪽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그러면 이걸 갖다 놓고 이제 정말 우리 홍 대표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왜 정말 이제부터 시작하자. 지금까지 공항이 좋았느냐? 많이 오는 게 좋으냐? 적정하게 와야 되느냐? 우리가 그만한 역량이 있느냐? 이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론자 돼서 욕먹고 찬성론자.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 하나하나의 조항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제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목표와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목표로 도달하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들을 어떻게 마련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러한 내용을 갖춰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것만큼은 좀 특별법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도 함께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러한 것들이 얘기되고 그러한 것들이 전체 방향 속에 포함되어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때 이것만큼은 염두에 두고 가자 하는 말씀을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주도가 어쨌든 국제제도시의 비전이 여러 지금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어떤 도민들이 지금 많은 좀 삶의 고통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 범죄율이 높고 임금 수준이 전국 최하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공을 들여가지고 국제제도시를 추진했는데 오히려 삶의 지표는 낮아지고 또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교통 문제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많이 떠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의 자랑이 있고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환경수도 또는 환경허브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 앞으로 제주도의 정체성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논의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은 특별법까지 만들자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법 안에 내용을 담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비전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친환경적인 국제도시라는 말이 있어서는 이게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렇다면 어떤 비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환경 수도 또는 환경 허브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환경 개선 부담금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여러 관광객들도 늘고 인구도 늘다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이 이미 포화가 돼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청정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제주도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좀 받아들여져서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주도만 그러냐? 또 이렇게 또 형평성 논리에 휘말릴 게 아니고 제주도가 정말 우리나라의 보물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보존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런 법제도의 통과에 좀 국회 차원의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송재호 의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명배 우리 의원 단장님하고 늘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국제자유도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체가 없는 정체불명의 유령이니까 이거 실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어떤 거냐?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종합해봐도 어쨌든 환경 가지고 환경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도 되겠지만 이게 가치를 창출해 돈이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물이나 풍력이 그렇듯 환경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 인권 평화의 개념 이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건강, 장수, 교류, 휴양 이런 거 연결시킬 거 있거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낼 거냐 하는 새로운 우리 제주형의 모델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그것을 충원하기에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도민 자본을 동원하고 사람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람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정말 우리들의 것을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네. 그다음 구체적으로는 이 특별행정기관 이거 서울서 받은 거 돌려보내든 제대로 하든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아니면 돌려보내야죠. 한라산 우리가 잘 관리 못할 거면 환경부가 하라는 게 맞아요. 한라산 국가 거지 어떻게 제주도 것만이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주시 인구가 47, 8만 명인데 이런 시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서울시만 있지. 이게 통영, 강릉, 여수 이런 데다 24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한 시가 없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런 하나만 이런 이 소위 말하면 이런 부작용 잘못된 거 갈라내야죠. 그 차제에 그럼 어떻게 갈라낼 거냐 논의를 해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네. 그때 홍 대표님 이야기한
주민자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반드시 넣어서 우리가 네.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성군 의원이 지금 발의해 있는데 저는 이 공항이나 이런 문제 보면서 제주도는 아예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덕 이상 사업에 대해 주민 투표하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자꾸 도의회만 맡겨서는 이게 자꾸 이게 에러 나니까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그 우리 도의회에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만 있는 교육위원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선생님 교육 경력이 없으면 출마도 못하는 이거 사실 위헌적 소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봐야죠. 네. 왜 이게 꼭 우리만 필요한지. 네. 도의회가 교육위원회를 둬서 상임위원회 하면 충분히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수선 모델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JDC도 제 위치를 찾아야 되고. 네. 예.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두 번 말씀하시는 것도 뭐 강조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새로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좀 약속하시고 가세요. 단장님. 요것만은 이렇게 최소한 하겠다. 공론화부터 시작해.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홍영철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삶의 질과 그리고 환경 수도로서의 비전, 가치 이런 거를 이제 아까 송재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법 개정에 의해서 가치와 목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아주 전제이면서 핵심 이제 이 좌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법안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현재 그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조정실 밑에 지원단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6월달까지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오영훈 의원이 그걸 이제 아마 뭐 이렇게 개선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세종시나 새만금처럼 이렇게 독자적인 그런 행정 조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선 정부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걸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시키는 게 행정체계 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재정과 관련된 문제죠. 결국에 그래서 아까 기금 말씀도 있으셨고 네. 부담금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귀한 곳에 가면 귀하게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입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 이제 오는 것 자체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내가 부담을 주면서 나는 현재를 즐긴다. 이렇게 보면 일정하게 이거를 부담을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일정하게 재정적인 이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내에서도 공론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풀뿌리 자치가 이제 살아나야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잘 확보가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내다볼 때도 이런 한번 설정한 게 무조건 끝까지 또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시민들의 그 살아있는 이런 활력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제주도를 이끌고 가는 동력이 돼야 될 테기 때문에 네. 이 자치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거나 재설계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지사와 의회를 따로따로 뽑지 말고 도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도지사를 이렇게 그 중에서 도의원들끼리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밖에서 도지사가 아니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도의원들이 그 경영은 그 사람한테 계약을 통해서 맡기는 그 CEO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여러 이제 그런 미국과 유럽과 같은 그런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도민들께서 꾸는 꿈이 어떻게 실현됐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걸 진짜 여기서부터 한번 저는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필요하다면 행정시장 뭐 직선제 이야기도 있고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더라고. 아까 이제 송재 의원님 언급하신 대로 교육위원 제도가 유일하게 지금 제주도에 남아 있는데 저 사실은 국회에서는 지금 논의가 교육감하고
시도지사 선거를 메이트제로 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양하게 좀 논의를 해볼 수가 있고 올 연말까지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 후보들도 아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면서 공론을 조성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제주도의 자치 제도를 좀 제대로 설계해보는 그런 단계로 법적인 어떤 뒷받침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법을 또 고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의논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배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과 비교하면서 제주도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약속도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내용들이 도민들의 어떤 그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라든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홍영철 대표님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송재 의원님 순으로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못한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상당히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기뻤고요. 제주도민 여러분들도 사실 제주도가 지금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그런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사실 국제자유도시가 뭔지 모르고 그게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잘 연관관계를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제주도의 앞으로 미래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같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너무 귀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저는 늘 제주도에 올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보물을 갖고 있는데 내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아이의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이 됐을 때 제주도의 모습이 어떨까? 그 아이들도 이 제주와 함께 이렇게 진짜 멋지게 이렇게 누릴 건 누리고 함께할 건 함께하고 비전을 만들 건 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북구청장 할 때 주민들과 말씀 나누면서 가장 이렇게 함께 공감했던 것은 결국 우리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같은 토론회가 정말 귀한 것 같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함께하는 이런 과정이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옛날에 자주 쓰던 말인데요. 주인이 주인 노릇해야 안방에 도둑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제 당당한 자부심과 또 스스로의 노력 이런 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 정치인들이 훨씬 더 저는 각성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실천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응원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재 저는 의원님. 우리 제주도민이 조금 자신감 또 참여 이런 것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사실 도둑 때문이 없다는 게 굉장히 공동체적 정신이 강하다는 거고요. 정말 제주도는 하늘이 준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엔도 뭐 자연유산이다, 세계 지질공원이다, 생물권 보존지역이다, 농업유산이다, 문화유산이다 5개나 있어요. 이런 섬이 세계에 없어요. 하와이도 700만 밖에 안 옵니다. 1500만이 오는 제주. 이런 그 보물 같은 땅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4.3도 우리가 아프게만 볼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통일을 외친 도민 아닙니까? 이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도민이거든요. 그런 저는 미래지향적 가치, 공동체 정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전환 능력, 충분히 저는 미래에 더 큰 보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중앙정부도 특별자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줄 용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도민이 이제는 좀 공론화 작업, 깨어있는 작업, 참여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전에 지역 총생산이 6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외형상으로는 18조 원으로 크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5인 이상 직장인 월급이 99년에는 전국 6위였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17위로 전국 꼴찌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들이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제주도민들의 삶은 과연 괜찮아진 것일까?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난 15년 동안 숨가쁘게 제도 개선을 해왔는데 매번 출발선상에 서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참여하고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미래 도민이 선택하고 책임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